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1분기가 마감되는 3월 31일, 3월 말일이 되었습니다. 참, 작년에 비해서는 완전히 반대, 작년 초에 비해서는, 재작년하고 오히려 비슷한, 코로나 발생하던 때와 비슷한 1, 2, 3월 한 분기를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분기 동안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신빈님, 1등 하고 싶다. 1등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네. 할 거 없으님, 부산 땅거님, 냉사탕님, 라이터님, 김서민, 안리님, 폼피님, 반갑습니다. 항원의 검신님, 반갑습니다. 로아님, 와, 아침에 모닝런은 7km를 타고 갔대요. 와, 7km면 엄청난데? 자전거로 따지면 한 50km 넘게 타신 것 같은 느낌. 네. 수양님, 나는 행복해님, 이문숙님, JKB님, 이수진님, 서금성님, 청결한 어린 왕자, 처프레어 타샤, 김미순, 이지혜, GTG, 윤열매, 네, 제이진님, 네, SJ님, 남이꽃님, 배승용님, 이혜진님, 이모선님, 손오공, 블루떼, 부자님, 네, 박근홍님, 하이디로, 박혜진, 현정리, 쪼자니, 숑숑숑, 피넛, 루키아, 아인고피, 림님, 송정란, 김진선, 제시카 알바, 오제이, 네, 김소영, 다둥이 파파, 아임고피님, 푸른꿈투님, 산골바람님, 네, 하쿠나 마타타님, 우영우영, 장종원, 이남이,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딱 8시에 딱 끝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8시에 딱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가 조금 강하게 올랐던 거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잘 버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버텼고,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끝날 건 아닌데, 다시 폭격이, 키우 조금 외곽 쪽에서 또 폭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휴전협정 하는 동안에도 1년인가 동안에 이쪽 강원도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나게, 그리고 그 휴전협정 중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포탄을 그냥 다 쏟아부었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한다고 돼서 전쟁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이랄까? 그 시장이 느끼는 그 긴장감? 긴장감 확실히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디서 확인하나요? 우리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어디서 그걸 확인합니까? 네,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유럽 쪽에서 발발된 이 전쟁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경계감이 조금 낮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3월 마무리 다 잘 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발전하고 저도 같이 발전하는 우리 증시각도의 TV 되기를 바라고, 자, 오제이님,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까지 전쟁 끝날 것 같은데, 근데 5월 달까지 전쟁이 안 끝나면은 에그리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경제가 특별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한다고 쫄지 마시고요. 쫄지 말고, 경제라는 건 뭡니까? 경제라는 것, 그 다음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학문이 생기고 세상이 생겼습니까? 세상이 생기고 학문이 생겼습니까? 세상이 생기고 학문이 생겼죠? 그러니까 정답은 현장과 현실 속에서부터 발현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건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거에 짓눌려서 현장과 현실을 잘 못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선이고 후인지는 좀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잘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증시각도의 TV와 함께 그렇게 가시자는 말씀드리면서 3월 31일 증시각도의 TV 미국 시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 분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1분기가 마무리되는 3월 31일의 아침입니다. 3월 달에
비가 계속 촉촉 오네요. 비가 오니까 제 무릎은 계속해서 쑤시고 여러분들은 비 오는데 별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이번 비는 좀 감이 다르게 조금 따뜻한 비라는 느낌이 드네요. 따뜻한 날을 앞당기는 그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산수화가 망울망울 터지고 있고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꽃놀이 갈 시간이죠. 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지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꽃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남쪽에 계신 분들은 꽃 소식이 벌써 상당할걸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남도 쪽에서는 벚꽃 잔치가 펼쳐질 건데요. 자, 봄이 왔습니다. 생동하는 봄이 왔고 봄을 많이 보는 이번 봄이 되길 바라고, 주식시장이 흔들릴지라도 마음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이런 자연들 보면서 마음의 정리를 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위험자산 선호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관련 뉴스부터 먼저 드리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의 통과 연결되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유망하다거나 돌파구처럼 여겨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네, 협상이 일부는 뭔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는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키이우 근처인 체르니히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뉴스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쟁이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제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키이우 포격을 그만다는 거지 딴 데 포격을 그만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게 러시아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느껴졌다면 시장 하락이 조금 더 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상황 돌아가는 거는 여러분 금융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금융시장이 민감한 시장이니까 오후 6시 이후에 8시 정도 되면 대략 그 감이 잡힙니다.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시장보다도 유럽 시장은 지금 전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대타로 연합인포맥스 저녁 사회를 갔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는데 딱 그냥 이거 전쟁 계속 하는 뭐 이런 느낌 바로 들었던 게, 유럽의 주요 3대 시장 다 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 원자재 가격도 다 오르고 있었고, 또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원자재 가격인 뭐 니켈이나 팔라듐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 걸 봐서는 이거 뭐 전쟁 끝나는 거 아니다라고 그냥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런 뉴스가 전달됩니다. 우리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제 지표를 보고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 공부의 재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천연가스와 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독일 정부가 천연가스 공급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고요. 폴란드는 반대로 2022년 올해 말까지 완전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이 뉴스를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철수하면은 그럼 제재를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레피키 하나증권의 애널리스트의 말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 총리 푸틴이 전쟁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어디서 이런 뉴스를 보셨는데, 외신에서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레피키님 얘기 나왔으니까 이분이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데, 하루에 중요한 거 3개를 딱 박아서 맨날 내.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주식 시장 정리할 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근데 EU 의회가 가스와 원자력의 재생 분류를 거부할 것. 이거 텍소노미였죠. 텍소노미 맞죠? 텍소노미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원자력 인정을 할 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나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을 때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의회에서는 지금 이거를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은 훨씬 더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가열차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에너지 관련 얘기니까 다 할게요. 미국이 배터리 소재의 군수물자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에너지니까, 에너지 패권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냐면 이거를 연 사람이 테슬라지.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테슬라라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여는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들 왜 스티브 잡스죠. 그렇죠. 뭐 중동의 봄도 뭐 그래서 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PC를 사용하면서 그 개개인의 PC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PC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모든 사람이 연결되고 전 세계에 연결되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 순간 그 민주주의가 더 잘 이루어질 수는 있죠. 잘 안 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변화 이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전기차의 증진이 에너지 변환을 굉장히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석유에서부터 그 전기로의 완연한 에너지 전환이 이제 시작되는 초기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뭐 1, 2년짜리 흐름이 아니고 수십 년짜리 흐름인데 에너지 전환의 대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예를 들어 그 2차 전지를 단 항공기나 이런 거는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데 모르죠. 한 30년, 50년 지나면 그게 가능할 수도.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에너지 전환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문명사적 전환의 국면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또다시 상승하면서 WTI 107달러대로 상승을 했고, 천연가스는 5.593달러로 전일 대비로는 뭐 큰 폭의 상승이 아니지만 전 고점 부근으로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3.14%, 니켈 3.43%, 아연 3.80%가 올라가면서 비철 가격 중심으로 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곡물류는 오늘 많이 상승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역시나 이것도 역사적으로 한 10년짜리 이상의 차트를 다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4월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하반기에는 또 다른 그 인플레이션 요소, 에그리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곳곳에서의 뭐 기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기념일, 승전 기념일은 5월 9일인가요? 그때까지 전쟁이 끌어지면 참 안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제 곡물류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계가 굉장히 세졌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오늘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간의 약세를 뒤로 하고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채권 시장은 여전히 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죽을 거야. 경기 침체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프리 건들락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프리 건들락 CEO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마침 때맞춰 그것이 이번에는 상관없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그들을 믿지 말라.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또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그 10년과 2년물 금리 역전에 대해서 어제 주식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결론으로 봐서. 그리고 적게 오른 게 아니고 꽤 많이 올랐고 기술주들 게다가 상당히 금리가 올라갔고 또 금리가 역전되어지는 상황들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시장이 장단기 금리차, 특별히 10년물과 2년물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여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내성이 생긴 걸까요? 어쨌든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걸 주시하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어제 보고서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3개월과 18개월의 금리 격차인 3개월, 18개월 금리 스프레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 10년, 2년물은 시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3개월, 18개월의 금리 차는 현재 200bp, 2%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제프리 건들락을 때마침 보고서가 나왔다. 그들을 믿지 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가면서 장기금리는 하락 사이클을 갈 것이다. 자, 장기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채권시장의 생각이다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자, 채권시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채권 수익률 역전이 벌어지게 되면 채권시장에서는 보통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채권 시장의 해석이에요. 채권 시장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한 20년 동안에 매우 높은 확률로 그랬습니다. 예. 시차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뭐 10개월 있다가도 나오고 뭐 몇 개 1년 있다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그 시차는 있지만 꼭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발언을 하신 게 지난번 최근에 발언된 그 동영상 말고 세 번째 전에 D의 공포인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 김일구 상무님께서 얘기했던 게 귀에 딱 박혔는데, 경기 침체를 채권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만든 것이냐, 아니면 채권 시장 니들이 만든 것이냐라는 아주 도전적인 얘기를 했죠. 이것과 연관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 장기 금리를 싼 가격에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하게 되자 사람들이 흥청망청해졌고, 그래서 과열을 부르면서 흥청망청해진 다음에 뒤끝으로 경기 불황이 온 게 아니냐라는 톤의 도전적 발언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설득력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채권 시장이 시장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사이즈는 더 크잖아요. 힘이 있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도전적으로 하시는데, 뭐 그것도 재밌고, 채권 시장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말하는 3개월, 18개월의 금리 차는 굉장히 유효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거가 역전되면 바로 작살이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군요. 그래서 3개월, 2년, 뭐 이런 거, 3개월, 2년, 3개월, 3년, 이런 것들의 채권 금리 차를 보고 요게 역전되면 볼 것도 없다. 그거는 진짜 경계경보 수준이 아니고 공습경보가 나온 거니까 우리는 떠나야 된다. 시장에서 일부, 상당 부분 현금화 비중을 꽤 높이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 사람들의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다면 3개월물과 초단기물, 요금을 예금성의 초단기물 수신물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출물, 그러니까 1년짜리 신용, 뭐 3년짜리 신용, 뭐 이런 것들의 평균치 대비 금리가 역전되면 이거는 뭐 은행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돈 빼니까 위험 신호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위험자산 선호가 상당히 감소가 나타났고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최근에 가팔랐던 주식시장 하락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공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5월 회의에서 FOMC가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을 페드와치에서는 66.6%로 보고 있고요. 이제 6월 달까지 나옵니다. 45일 후에 있을 6월 중순에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63.3%. 그러니까 지금 2달 연속 50bp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1%를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60%를 넘어가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이것은 우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께서 물가 상승률 연준 목표치를 크게 웃돈다면 완화적 기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40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과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실업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립 기조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대차 대조표를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차 대조표 규모가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나 금리 역전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면 수익률 곡선 평탄화를 넓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다. 금리 역전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대차 대조표 축소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생각보다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도 꽤 클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맞겠고, 그렇다면 아마도 현재 추세에서는 우리는 5월 달에 QT,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바, 5월 그 시점에 다가오는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그 금리 인상에 조금 노출도가 나오면 좀 안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과연 좋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인 추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놓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경제가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정체된 상황에도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이러한 환경에서는 당국자들의 결의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뻔한 얘기죠. 네. 지금 연준은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우리는 수단이 많다, QT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가 조금 이렇게 과열이 좀 식는 느낌, 노동 지금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것까지도 조금 훼손이 되고 고용도 훼손이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떡 하고 아직 남아 있어. 야, 그냥 미사일을 빠바바방 쏴서 그냥 자욱한 연기가 나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네, 없어졌네 했는데 자욱한 연기가 사라지고 나자 인플레이션이 딱 하고 남아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얘기를 연준 총재 입에서 듣게 되다니요. 네. 토마스 바키엔 리치먼드 연준 총재께서 5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모든 경제 지표를 본회의에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제는 50bp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보이죠. 지금. 그래서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러는 강세를 가지 아니하였고 약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앞서 모두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유럽에서의 전쟁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감들이 과거만큼 크지 않고 좀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된 부분 하나 있고요. 지금 엔화에 대해서 뭔가 구두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재무상의 발언이 있었죠. 오늘 전해진 소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총재가 전격 회동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엔화는 달러 대비 0.87%나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표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3월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45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내었고요. 그 다음에 예상은 45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5천 명 더 늘어났고요. 미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4분기 확정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연율 6.9%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정치는 7.0%였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판때기를 한번 보시면 바로 그림이 나온다. 자, 왼쪽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까지 대각선으로 쫙 그리면 구분이 너무 되죠. 왼쪽 위쪽 기술주들이 오늘 다 주춤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다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빨간색이 밝을수록 하락폭이 큰데 어디가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자, 반도체 엔비디아 3%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후반에 장외에서 3%더 올랐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3% 빠지면서 끝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퀄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5%대의 하락, AMD도 3%대의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양상 보여줬고요. 그런데 조금 신기한 건 은행주들도 빠졌어요. 네, 그 금리가 떨어져서일까요? 은행주들도 빠졌고 결제주들도 모두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들 강세 보여줬고요. 약간 오른쪽 위쪽으로 아마존 밑으로 있는 소비주들 강세 보여줬고요. 역시나 오른쪽 끝에 있는 에너지 주식들, 네, 유가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기업들의 고공행진이 유지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유틸리티도 꽤 많이 올랐다라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룰루레몬이 예상상의 실적 발표하면서 9.5%나 올랐고요. 필리스 66이 4.76%, 발레로 3.95%, 마라톤 페트롤리움 2.66% 상승을 했습니다. 빠진 종목으로는 S라는 종목이 5.85%, 모크 인더스트리 5.6%, IPG, 포토닉스 5.3%, M&T뱅크 5.3%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크 주식들이 약세를 보여 되게 웃기죠. 금리가 오를 땐 테크 주식이 올랐다가 금리가 빠지니까 테크 주식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조금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마지막 날 3월 31일 여러분 힘내시고요. 행복한 한 분기의 마무리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